4월 20일 목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그동안 불치의 병으로 여겨져 공포의 대상이었던 암도 이제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와 머크 등이 개발하고 있는 암 백신 임상시험에서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중간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암 백신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백신으로 효과가 높았던 이른바 mRNA 방식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암 정보 가능성이 정말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사들이 암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한 정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위험 흑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흑색종이라는 건 이제 피부암의 일종이죠. 그래서 피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흑색종 암 환자들의 79%, 80% 정도가 효과를 봤다. 10명 중에 8명이 효과를 봤다는 거니까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암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컸던 걸까요? 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암 백신입니다. 이른바 환자 맞춤형 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란 게 사실 환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폐암이라고 해도 똑같은 폐암도 환자에 따라서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든가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게 일괄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환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금 암 백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3기 흑색종 환자, 4기 흑색종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실시했습니다. 암에서 4기면은 이제 말기라고 그러죠. 거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분들을 이제 4기라고 그러고, 3기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돼서 쉽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임상시험을 했는데, 이 어려운 3기, 4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하는 이런 시험을 한 겁니다. 그 157명 암 환자들 중에서 79%에서 18개월 후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투여했더니 18개월이 지나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 뭐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게 모더나와 머크사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 정도면 이게 뭐 암 초기도 아니고 3기, 4기 된 암 환자들 79%에서 암세포가 지금 사라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은 3기, 4기 중증암 환자들을 좀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실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나 말기암에 가까운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정도 상태에 간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임상시험을 받는데 이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시험은 그런 말기암에 가까운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은 그 암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암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사실은 재발할 가능성도 많고, 또 암도 완벽하게 제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암 제거 수술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맞춤형 암 백신과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봤어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차이를 뒀죠. 전체 157명 중에서 107명이 수술을 받은 후에, 암 제거 수술 받은 후에 맞춤형 암 백신과 키트루다를 처방받았고요. 나머지 50명은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만을 투여받았습니다. 암 백신을 받지 않고. 그 결과 키트루다만을 처방받은 경우 62%에게서 18개월 후에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맞춤형 암 백신과 키트루다를 함께 썼을 때는 79%가 18개월 후에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아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암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키트루다만을 썼을 때 62%, 키트루다 플러스 암 백신까지 했을 때 79%, 그 17%더 높은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 얘기는 백신하고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 맞춤형 백신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이 둘을 동시에 처방하는 게 최선인 것으로 지금까지의 그 임상 시험 결과는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맞춤형 백신과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처방한 경우에 암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 시험을 그러니까 꽤 길게 한 거죠. 2년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재발 여부를 확인했더니 두 치료를 모두 받은 환자들 중에 22%만 암이 재발했거나 암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3기, 4기 굉장히 그 암 환자들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어찌됐건 79%가 지금 18개월 후에 2년여 지나고 나서 암이 없어졌다. 이런 좀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키트루다만 투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40%가 재발 또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암 백신 없이 맞춤형 암 백신 없이 키트루다만 투여한 경우에는 좀 그 성공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병역요법 그러니까 맞춤형 암 백신과 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재발과 사망 위험을 한 44%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부작용은 없었어요? 뭐 어떤 것이든 이 세상의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흔하게 먹는 무슨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도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암 백신 임상 시험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어떤 거냐면 주사 부위 통증. 주사로 몸에 주입이 되니까 주사 맞는 그 부위에 통증이 있는 거, 그리고 피로감이 나오는 거, 그리고 오한, 좀 몸이 떨리고 덜덜 떨리는 오한 같은 것, 이런 게 이제 부작용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다른 주사 맞아도 또 이 정도는 있죠. 나타나죠. 네. 맞아요. 예, 다른 주사 맞아도 이 정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주사 맞을 때 나타나는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연구진도 그 암 백신과 이번에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처방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이게 지금 연구진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암 백신 개발에 사용된 기술이 mRNA 방식이라고 예,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mRNA 방식으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mRNA 방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 친숙하게 들리죠. 네. 바로 그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mRNA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mRNA 방식 백신은 그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된 바로 그 기술, 그것이 그대로 이 암 백신에 적용이 돼서 이번에 환자들에게 지난 2년여 동안 임상 시험을 통해서 계속 투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암 백신을 만든 회사들이 모더나하고 머크예요. 모더나하고 머크도 굉장히 익숙하죠.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그 대표적인 제약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와 머크가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암 백신을 썼고, 근데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죠.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차용한 게 아니라 원래 이 회사들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mRNA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 암 백신을 위해서 이 개발해온 mRNA 방식이지만 이게 코로나19 백신에도 잘 들을 것 같다. 그래서 mRNA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더니 이게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머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그 암 백신에도 이 mRNA 방식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암 백신을 위해서 개발하던 mRNA 방식을 돌렸었던 건데 이게 코로나19에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원래 목적이었던 암 백신 개발에 이걸 다시 이제 코로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암 백신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암 백신을 위해 개발하던 mRNA를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실험 무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3년 동안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지금 암 백신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mRNA 방식은 암에 대항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mRNA 방식은 아시다시피 DNA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에 투여해 가지고. 그래서 핵 안에 있는 DNA가 가진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서 단백질 합성 정보를 전달해서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가 뭡니까? 정상세포와 다른 거 아닙니까? 생체 조직 기능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증식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세포는 우리 몸에 좋은 세포들은 분열하면서 숫자가 늘어나지만 지나치게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암은 바로 그런 조절 기능을 상실한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열하면서 숫자가 불필요할 만큼 늘어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죽어줘야 되는데 자연 소멸 기능이 사라진 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서 우리 몸에 좋은 세포를 다 갉아먹고 결국 우리 몸을 망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데 그 무제한 증식하는 이것을 이 mRNA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고요. 또 암세포가 너무 늘어나니까 원래 세포라는 게 각자 고유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고유한 위치에 머물러야 되는데 암세포가 너무 늘어나니까 위치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동하죠. 그래서 암이 몸에 이미 뭐 퍼졌다, 이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점이 이제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mRNA는 그런 조절 기능을 상실한 암세포에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 그것을 이제 투입해서 암세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잡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서 폭파시키는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mRNA 방식의 이 암세포를 이제 항체를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로 투입돼서 약물이 암세포에서 터져가지고 항암 치료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이유가 기존의 mRNA 말고 기존의 그 항암 치료도 있잖아요, 지금. 네.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이지만 우리의 건강한 세포도 죽입니다. 예,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사람들이 몸이 완전히 나빠지고 그냥 암으로 죽기 전에 보통 항암 치료 받다가 힘들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mRNA 방식은 정확하게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를 정확히 겨냥해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하듯이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건드려서 암세포만 죽이는 이게 mRNA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NA 방식으로 하면 건강한 세포는 지켜내면서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mRNA 방식으로 백신을 집어넣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걸 지금 그 제약사들이 거의 지금 성공 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발표를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실 때 환자 맞춤형 백신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환자 하나하나에 맞춰서 백신이 다 달라지는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백신이 있다 그러면 예. 똑같은 백신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환자마다 기본적인 백신은 같겠지만 그 투여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환자마다 암세포라는 게 증식 정도가 다르고 퍼져 있는 범위도 그렇죠. 다르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백신을 투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사들은 각 암 환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백신을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암 백신 양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됩니다. 암이 많을 경우에. 그리고 암이 적은 분들은 조금만 투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환자에 맞춰서 mRNA를 개발하는데 한 6주에서 7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이 이게 지금 듭니다. 백신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백신이라 그러면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네. 먼저 놔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백신의 효능일 텐데 그렇죠. 이건 치료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어쨌든 수술을 이미 어? 이 수술을 수술을 하고 했잖아요. 난 다음에, 네, 다음에. 백신을 이제 네. 주는 거니까 네.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제거하고 나서 네. 암이 재발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런 걸 그래서 못 이제 하게끔. 백신을. 그러니까 이미 암을 걸린 사람들이 또 아. 암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일종의 한 뭐 다음에.
백신 겸 치료제 뭐 이렇게 봐도 네. 네, 뭐 그런 그렇게 볼 수 느낌이죠. 있겠죠. 예.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협회 연례 회의에까지 보고가 돼서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근거 있는 그런 연구로 볼 수 있고 머크사의 글로벌 임상개발 책임자 엘리아르 바르 박사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기술을 사용해서 암의 경과를 이렇게 실제로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처음이죠. 네. 모더나의 카일 홀렌 선임 부사장도 잠재적으로 고위험 흑색종 환자 생명을 연장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피부암에 적용되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뭐 것도. 다른 거 네. 폐암이니 위암이니 대장암이니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료보험으로 생각이 듭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값이 비싸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가 너무 암이라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암도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